취소권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40조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있는데 취소권자는 먼저 제한능력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착오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하고 강박 이렇게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뭐냐면 먼저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죠. 그런데 원칙으로 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동의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고요. 동의가 없을 때 뭘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이 사람들도 뭐를 하냐?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을 보면 미성년자가 취소권자가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려면 성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럴 필요 없고 미성년자의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한능력자의 누구냐? 법정 대리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임의 대리인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임의 대리는 그런데 특별 수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포괄 승계인이요. 포괄 승계인이라는 것은 상속인하고 그 다음에 해사약병, 포괄 유증을 얘기하고 보통은 상속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이 있는데 이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을 얘기해. 그럼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은 먼저요. 갑이 있으면 이건 제한능력자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다. 그러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이건 또 병한테 이렇게 처분을 하죠. 그러면 우린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요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우리가 선일 때도 보호되지 않고 악일 때도 보호가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하죠. 그러면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이러한 현존 이익은 만약 이것이 금전상 이익일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그것은 제한능력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가. 이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의사무능력자예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의사무능력자는 만약에 반환할 때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그것이 금전상일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을 해야 되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뭘 할 수 있냐? 그것은 일단 그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죠. 그 무효임을 알면서 나중에 뭘 할 수 있냐? 무효행위의 추인도 가능해요. 알겠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한능력자고, 상대방은 반드시 을한테 한다. 을을 뭐라냐? 직접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승계인 있죠? 상대방의 승계인들은 뭐를 할 수 없냐?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갑하기 을인데 갑이 착오를 했다. 또는 을로부터 사기나 또는 강박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은 을한테 무조건 취소. 이걸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요. 을이 만약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병은요.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선인은 보호되고 악인은 보호가 안 되고 착오,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냐?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취소권자의 여기 보면 취소권자에 누가 있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임의 대리인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취소권자로부터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을한테 취소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포괄 승계인,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의 특정 승계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특정 승계인도 을한테 취소해야지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취소하면 안 돼요. 우리 이것은 취소권자의 법정대리인, 취소권자 임의대리인, 취소권자의 포괄 승계인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다 이렇게 해요. 특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할 때는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뭐냐면
언제까지 그러면 취소하냐? 언제까지? 그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다. 왜 제척기간이라고 하냐? 취소권은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척기간이 소멸시효가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제척기간은 소멸시효는 우리가 소멸시효는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요. 첫 번째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 두 번째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소멸시효의 경우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 그래서 소멸시효는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제척기간은 진행. 그래서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가 갑이 을한테요. 갑이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하거나 또는 을이 갑하고 계약하면서 사고나 사기 강박이 있죠. 그럼 목적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취소권은 10년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면 제척기간인데 몇 년이냐? 3년. 3년은 뭐냐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성년이 된 날로부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요. 여기서 먼저 짧은 쪽이에요. 짧은 날. 짧은 쪽. 알겠죠? 그래서 3년, 10년이 무조건 3년이 짧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언제 계약했냐? 2010년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당한 것을 언제 알았냐? 사기당한 것을 만약에 2012년에 알았다. 그럼 언제까지? 2015년까지만 취소하죠. 두 개 어디가 더 빨라요? 2015년 빠르죠? 그러면 2015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당한 사실을 언제 알았냐? 2019년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2019년. 그럼 언제죠? 여기서부터 3년이니까 2022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022년까지 취소해. 그러니까 2020년이 짧은 거죠. 짧으니까 202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3년짜리가 무조건 짧다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이제 시간 좀 지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경과했는데 그 10년이 경과했는데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안 경우 그럼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척기한이다. 여러분 또 제척기한은 항상 누가 조사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효나 취소가 되면 뭐라냐? 부당이득 반한단 말이죠. 무효와 취소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제한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죠. 제한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취소권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요. 어떤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약간의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 없어?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요. 무효는 그런데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그 말은 아직 취소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다? 유효이다. 유효인데 나중에 뭐라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원칙은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되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유효인데요.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돼. 그것을 유동적 유효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약능력자가 계약을 했다. 그건 유효인 것이에요. 차고사기 강박을 했다. 그건 유효인 것이에요. 유효인데 나중에 뭐를 해야 되냐? 취소를 해야만이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때 취소라는 것은 현재 법률행위가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그 유효인 것을 취소로 인해서 무효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냐?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인데 말로 하는 것이다. 이걸 할 수 있고요. 말로 하지 않고 재판으로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만 취소권이라고 써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말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냐?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래서 확정적 유효인데 언제부터?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한 것은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나 제한 능력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물론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지만 언제든지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인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소권의 포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니까요.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하냐, 나중에 법정 추인에서 보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추인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느냐는 말하고 취소라는 말하고 무효라는 말하고 우리가 서로가 좀씩 비교를 해야 된다. 무효는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유효라는 말이고 취소는 유효인 것을 처음부터 뭐로 만드는 것? 무효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취소란 말을 쓰려면 항상 현재가 유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절대 취소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죠. 알겠죠? 무효인 경우는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무효는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취소란 말을 쓰려면 현재 유효인데 취소를 통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 이런 뜻이니까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요 좀 이따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추인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추인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의 원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럼 취소의 원인이 뭐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착오, 사기, 강박이잖아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소멸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알고 난 후 착오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기다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또는 뭐한 후 벗어난 후 이런 말 알겠죠? 그럼 뭐 이런 무슨 말이 나오냐? 사기당한 사실은 모르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추인 안 돼. 사기당한 사실은 모르고 추인 아니라고 알겠죠? 알고 난 후 벗어난 후 이런 말. 제한 능력자는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럼 능력자가 되기 전에 그럼 못하냐? 그게 아니죠. 제한 능력자는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법정 대리란 말은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 상태에 있을 때만 법정 대리는 취소나 추인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돼버리죠. 그럼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취소연이 소멸이고 두 번째는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음을 막아서 알고 해야 돼. 알고 세 번째요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냐? 만약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을한테요 계약해서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갑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나서 1년 만에 뭐라냐? 알고 나서 취소인 소멸이죠. 1년 만에 뭐라 하냐? 갑일한테 내가 당신한테 사기당해서 이 계약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하고 이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무슨 말이죠? 추인의 의사표시죠. 추인한단 말은 나는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 그것을 추인이다. 이렇게 이것을 말로 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추인할 수도 있죠. 도모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죠. 이 법률 행위를 뭐한다? 취소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뭘 한다? 취소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이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일단 한번 딱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돼버리면 더 이상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 이렇게 딱 넣는단 말이죠. 취소 그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이 말을 쓸 수 없다니까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니까 뭐를 해야 돼?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뭐를 해야 돼? 추인으로 해야 돼. 무효 행위 추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취소란 말하고 무효란 말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약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법정 추인이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다시 법정 추인이 나오기는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지문으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정 추인은 뭐냐?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추인이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표시, 말을 한다 안 한다. 의사표시 말을 해 안 해? 안 하죠. 이게 중요해. 첫 번째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뭘 해야 돼? 소멸해야 돼. 그래서 취소의 소멸하고, 두 번째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할 수 있음을 뭐든 알든 뭐든 모르든,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따지지 말죠. 알겠죠? 알든 모르든. 세 번째요, 뭐 한다?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의사표시도 필요 없죠. 왜요?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법의 규정이라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그래 여러분이 나중에 법정 추인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 다음 주에 법정 추인하는 성경 맞는 것 틀린 것은, 법정 추인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죠. 왜?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다, 법정 갱신이다.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다. 그럼 뭐다?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때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을 서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법정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게 뭐냐? 전보다 일부의 뭐죠? 일부의 이행이죠. 그다음에 점에 이행의 청구, 여기요. 이행의 청구. 그다음에 경계죠. 경계. 그다음에 담보 제공이죠. 담보 제공. 그다음에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 이렇게요. 그다음에 전부다 일부의 뭐다? 양도 이렇게, 양도 이렇게. 이걸 이제 보면 이 네 가지의 경우는요. 이거는 취소권자가 하든 그다음에 상대방이 하든 무조건 뭐다?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누가? 취소권자가 하면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이런 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딱 보면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걸 금방 할 수 있죠. 성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행의 청구, 전부나 일부의 양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냐? 경계는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체물을 발생했다 이런 말이 꼭 나와. 구체물을 소멸, 새로운 체물을 발생, 그걸 경계야. 경계는 취소권자가 경계하든 상대방이 경계하든 무조건 추인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취소권자가 또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질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보증인을 했다, 이게 다 담보죠. 그건 다 추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강제 집행을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압류를 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행의 청구하고 이행의 청구와 이 전부다 일부의 이행,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뭐냐면, 전부다 일부의 이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 17살짜리란 말이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근데 만약에 지금 17살짜리가 지금 몇 살이 되냐? 20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죠. 자기가 17살 때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이 갑이 을한테요 뭐라냐? 무조건 이전 등기를 해줘. 등기를 이전해줘. 등기를 이전. 이걸 이행이라고 그래. 20살이 돼가지고 등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이행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해도 추인이잖아요. 이때는 조심해야 돼.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죠.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했다 해서 추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뭐를 해? 수령해야 돼. 수령.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니까 갑이 수령을 해야 돼. 그걸 이행이라고 얘기해. 상대방이 잔금을 줬다 해서 무조건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의 청구하고 전문의 일부나 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행의 청구,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렇게 돼 있나? 여기 보면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요. 얘가 20살이 돼가지고 뭐라냐? 갑자기 갑일한테 왜 잔금 안 주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당신 나하고 계약했는데 왜 잔금 안 주냐? 빨리 잔금은 달라. 그걸 이행의 청구라고 하죠. 여기요, 이 을이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갑한테 야, 너 몇 살이야? 20살인데? 아, 그럼 너 빨리 나한테 등기해줘. 등기. 이행의 청구죠? 등기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청구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겠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줬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요, 이 등기를 갑이 2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등기를 병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이나 담보 제공이라든가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걸 양도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상대방 양도했죠. 그러니까 추인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취소권자인 갑이요, 잔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뭐라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전세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땅을 사거나, 알겠죠? 이것을 양도라고 얘기를 해.
그런 경우는 뭐로 본다? 주인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인은 특히 여기서 이제 정답을 많이 하죠. 뭐 작년 우리 시험에도 이거 정답이었죠. 그러면 뭐냐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단 말은 상대방은 이행의 청구를 받는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명확하게 하죠. 우리가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때 추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냐?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취소는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끔 두 문제가 이제 취소 하나 나오는 거 있고 무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름만 하면 안 돼.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 부담 이 세 가지를 뭐라 하냐? 부관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OX X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가족법하고 채권법에 있죠. 가족법에 보면 뭐가 있냐?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채권법은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건 가족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가족법과 채권법이 있으니까 배우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조건하고 기한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슨 요건이냐?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건을 다 갖추죠. 갖추면 여기서 또 뭐가 있다?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효력 요건에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여기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여기 일반적인 뭐가 있냐? 당사자죠.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그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은요.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유언자가 뭘 해야? 사망해야. 그러면 이 모든 거 있죠.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린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효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40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취소는요. 그래서 취소는 140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취소를 빼면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 갖추면 뭐? 유효.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는 거죠. 왜냐? 취소권은 법정 취소에 대해서 취소하고 여러분요 해지하고 차이는 뭐냐? 혹시나 미친 사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취소하고 해제는 뭐냐면 취소는 반드시 법률행위.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법률행위 뭐죠? 여기서 단독, 그 다음 뭐다?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요. 그런데 해제는 법률행위에서 오직 계약만 취소 해제를 해요. 계약만. 단독과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해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 계약, 합동의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 그런데 해제는 오직 계약만. 그 다음에 취소는요.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취소라고 얘기해. 그래서 140조의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것이 딱 취소권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해제는 어디냐? 해제는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합의해제가 있고 또는 여기 우리가 그냥 계약 해제죠. 해제권이 이렇게 했죠. 이건 먼저 법정 해제가 이렇게 했죠. 원래는 이게 법정 해제인데요. 우리가 법정 취소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법정 해제예요. 그런데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는 합의로 취소 이런 말은 없어. 그것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어. 알겠죠? 그런데 해제는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 보면 합의란 말이죠. 합의는 뭐냐? 이것을 해제 계약이죠. 해제 계약.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와. 해제권은 단독행위잖아.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인 것을 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단독행위인 것을 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취소는 뭐냐면 취소는 선의인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해. 그런데 여기는요 선의는 무슨 이익이다? 전부를 반환해.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악의는 구별할 필요 없어. 둘 다 똑같이 전부니까. 그런데 취소는요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선의인 경우는 뭐다? 선의인 경우는 현존 이익. 여기는 전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해제 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선의인데 내가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전부를 반환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착오를 했다는 걸 발견해서 잽싸게 빨리 머리에 취소를 해야죠. 그러면 뭐만 반하네요? 현존이. 그래서 해제 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 둘 다 취소나 해제가 되면은 원상 회복 오면은 다 뭐다? 둘 다 동시 이행 관계이다. 둘 다 동시.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나오면 정답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물론 다른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돼. 우리가 비교 문제가 딱 나오면 두 가지가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것만 가지고 답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비교 문제를 내놓고 전혀 비교의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 둘 다 형성권이죠. 둘 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비교 문제 냈을 때는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보면 효력요건에서 우리가 지금 조건하고 기한한단 말이죠. 조건하고 기한은 특별 효력요건이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목적에서 보면 103조가 있죠. 103조. 103조는 뭐죠? 위반하면 불법이죠. 103조 위반되면 무효죠. 그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되죠.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법률행위 지금 우리 전부를 보고 있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103조 위반된 것은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조건의 경우는 뭐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불문하고, 일단 103조 위반이 무효이면 모든 조건이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103조 위반에서 무효가 돼서 불법 조건이 되면은 불법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불법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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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유효,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보면 103조 위반돼서 전체 법률행위 효력 자체가 무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의사표시는 107, 108, 109, 110조 있죠? 통정의 표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의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했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해서 뭐 하면 돼? 취소하죠? 취소하면 또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적법성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죠. 무효니까 대리권 표현 대리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 났다, 불허가.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이죠. 그럼 더 이상 표현 대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은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은 성립, 그러면 큰일 나. 반드시 효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에 관한 거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를 해.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은 반드시 임의성, 당사자가 말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야 돼. 당사자가 말로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법정 조건이 있죠? 법에 정해져 있는 조건. 그건 뒤에가 말로만 조건이 되어 있지만 민법상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법정 조건이 뭐냐?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죠. 그건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법 조건이죠. 불법, 우리 민법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면 불법 조건, 그것은 전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우리 민법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요,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항상 여러분요,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불성립이다, 무효이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얘기하지. 무효. 불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건은,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립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효력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은 먼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뭐다? 효력이죠. 효력,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성립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률 효력의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 것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소멸하죠.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그러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한. 조건이나 기한은 둘 다 똑같이 법률행위죠. 다 법률행위예요. 둘 다 효력이에요.
여기는 발생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발생인데 이것을 시기라고 얘기하고, 해제 조건이죠. 이것을 뭐란다? 종기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장래죠. 둘 다 똑같아. 여기는 확실이야, 확실. 여기는 불확실이죠. 기한은 확실이에요. 기한은 확실이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 다 똑같아. 둘 다 법률행위의 효력이야. 뭐가 아니다? 성립이 아니다. 이것을 중요하죠. 성립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법정 조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 불법 조건 아니죠. 그런데 법정 조건은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요. 유추 적용을 하지만 민법상의 조건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고, 뭐냐? 장래. 장래 뭐냐? 효력. 이렇게 읽어.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장래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장래 효력이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읽어. 장래 효력이 발생하고 장래 효력이 발생해. 소멸해.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나 기한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정지 조건이다. 그럼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에 발생한다. 장래에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장래에 발생하는 것을 정지, 장래에 소멸하는 것을 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장래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러면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어디에요? 조건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 소급표 없어. 그래서 항상 뭐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항상 그 말이야.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종기든 시기든 관계없이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소멸한다. 잃는다, 생긴다. 이것은 무조건 도래한 때부터. 그런데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소급이란 말을 쓰려면 합의란 말을 반드시 써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해제와 해제 조건을 또 비교를 해야 돼.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해제라면. 그런데 해제 조건은 해제가 아니고 조건이야.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장래를 향해서 뭐란다? 소멸해. 장래를 향해서 여기는 소급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이 가끔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조건하고 기한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건하고 기한을 얘기할 때 특히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OX, X, O 하지 마. O 아니야. X. 알겠죠? 왜냐면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하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라고. 조건.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 알겠죠? 이걸 첫 번째 조심하고. 우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불확실이죠? 불확실이니까 확실한 것은 기한이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한은 뭐냐? 기한은 생명체에 관한 것은 확실하죠. 그 다음에 달력을 기준하는 거. 달력을 기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 기념일, 성년의 날, 그 다음에 뭐 생일날, 지금같이 뭐 추석 이런 거 있죠. 이런 정확하잖아. 우리 추석날 보자. 추석날 그 조건이다 기한이다. 야, 우리 추석날 보자. 조건이 기한이요? 추석은 반드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 그때 눈 안 뜰 건데 눈 뜨지 마. 그래도 기한 추석은 돌아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그걸 기한이라고 하죠. 기한. 알겠죠? 무슨 기한?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확실하죠. 달력은 무조건 확정. 알겠죠?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 을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 그건 다 뭐다? 그건 불확정이다. 불확정. 알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상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은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줄게. 그 다음에 뭐 다른 노무상과 다른 또 시험에는 뭐냐면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나한테 줄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다 뭐다?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다. 그걸 기한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딱히 기한은 이게 쓸 게 마땅치 않거든요. 이게. 알겠죠? 달력 기준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쓰는 거예요. 달력 기준이나 생명체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사실 그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자연현상 중에서 조건이 아니고 기한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뭐냐? 첫눈이 내리면, 다음에 비가 오면, 다음에 비 오는 날 우리 모이자. 아니 다음이니까 언젠가 우리나라는 비 와 안 와? 오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확정이죠. 내일 비 오면 된다 안 되죠. 내일 비 오면 안 돼. 왜요? 내일은 반드시
우리나라는요, 기상청에서 뭘 발표하면은 항상 반대로 가면 정확하잖아요. 알겠죠? 우산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지 않고 구두 입고 가면 돼. 우산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요? 비 올지 모르니까 슬리퍼 신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되니까 반드시 내일 비가 온다? 그럼 보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확실 조건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불확실인데 여기서 불능. 여러분, 불능 조건이다. 불능은 꽝이라는 거잖아요. 불능은 뭐다?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민법상 조건이 아니에요. 장래죠. 장래니까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한 거 안 되지. 이걸 우리 뭐냐?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에 성취돼야지. 장래.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 조건에 관한 것이고, 또 조건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기로 요술하죠. 따라서 조건에 의사는 있으나 그 조건이 뭐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기로 요술하니까 조건에 의사는 있으나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다. 판례가 정확하게 그것은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그래서 동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조건의 종류는 뭐가 냐면, 수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성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성 조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혼성 듀엣이란 말이 들어봤죠? 두 사람이요, 갑이란 남자고 을이란 여자가 결혼한다면, 혼인한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때요?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려면 둘이 반드시 뭘 해야 돼?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혼성이다. 그러니까 갑의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을의 의사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우성이요. 그럼 우성, 그러니까 그럼 우성 아파트, 우성 건설 망했죠. 우성. 알겠죠? 우성 아파트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럼 우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걸 얘기하는, 우성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성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과 연관된 걸 얘기해. 내일 비가 온다면, 알겠죠? 자연 현상과 내일 비 오면 내가 어떻게 하자. 내일 비 오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요, 우성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과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수위 조건은 뭐가 있냐? 순수 수위 조건이 있고 단순 수위 조건이 있는데요.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이고요. 단순 수위 조건은 유효가 돼요. 알겠죠? 순수하고 단순하고. 단순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는 뭐냐면 오직 나 혼자한테만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 나 혼자한테만. 예를 들어서요. 우리들 말에 우리 뭐 그런 말 항상 쉽게 하는 말, 생각 한번 해보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면 그래? 그럼 잘 내키지 않는데 내키면 그러면 알았어. 내가 뭐 일단 생각 한번 해보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동하면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 말이죠. 근데 오직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면 달랐잖아요. 너 나 좋아해? 생각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죠? 그런 것을 뭐란다? 순수 수위 조건이다 이렇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뭘 하는 걸 뭐 어떻게 봤어? 알겠죠? 애매하잖아요. 알겠죠? 그건 단순 수위 조건은 뭐냐면 그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 여행 가면 하나 사다 줄게. 제주도에 여행 가면. 그러면 여행 가면 무조건 사다 줘야 돼. 그러니까 내 혼자 생각만 아니고 내가 제주도에 가기만 하면은 그 말이잖아요. 그냥 단순 수위 조건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 수위 조건이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게 판례가 딱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뭐라냐면 물건을 제작해다. 이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꼭 만들어 달라. 이렇게 도급이 수급인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 가겠는데. 그러니까 수급인이 물건을 만들어 오면 도급인이 검사를 해가지고 도급인이 원하는 대로 물건이 만들어졌으면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 수급이나 도급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아니,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검사해서 합격하면 돈을 주고 합격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손수수 조건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돈 달라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아니, 그러면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당연히 수급인이 물건을 만들어 왔는데 도급인이 의도한 대로 만들어져야지 돈을 주는 거지. 도급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돈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 수위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목적물을, 물건을 줘서 검사하여 합격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은 순수 수위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순수 수위 조건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그것은 무효다 이런 말이니까.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에서는 또 판례가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했다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요, 전속 기한을 몇 년으로 할까요?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 땅 팔 때까지, 이 땅을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했단 말이죠. 그럼 이 땅을 팔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확정 기한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다. 불확정 기한이 아니냐, 기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한은 확실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수수적으로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언제 팔 때요? 글쎄, 그럼 뭐 안 판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뭐냐, 판례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뭐라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은 결국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안 풀려 없는 것이다. 기간 약정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동산의 경우 며칠? 5일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니까 특히 순수하고 단순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여기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요. 그럼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이 이란 말이에요. 효력이 왜? 조건은 효력이니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이 장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죠. 여기가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고, 효력이 나중에 뭐 한다? 발생하는 것이고, 뭐가요? 효력이 발생, 효력이 소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이 장래의 발생, 장래의 소멸, 장래죠, 장래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봐봐. 정지 조건은 성취가 돼야지 발생한다잖아요. 지금 성취했다 해서 안 했다 했어? 안 하니까 계속 효력이 없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 소멸한다잖아요. 성취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정지 조건은 이렇게 현재 효력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하니까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멸시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미 없어졌는데. 그래서 해제 조건은 권리가 뭐 할 때부터? 발생한 때부터 뭘 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알겠죠? 정지 조건은 성취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정지 조건부 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정지 조건은 항상 봐.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러면 정지 조건부 법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지 조건부 법령이란 말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정지 조건이란 말은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부 법령이다.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증명을 해? 법령의 효력을 받는 자가, 다투는 자가, 효력을 받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알겠죠? 항상 조건이란 말을 쓰면 그 정지된 해제는 관계없이 조건이란 말을 쓰면 그건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데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정지 조건부래? 이래. 그러면 정지 조건부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효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럼 뭐냐? 갑이 뭐라냐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시험에 합격하면 아직 시험 쳤어 안 쳤어? 안 쳤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뭐라 하냐? 차 사줘 이래. 뭐라고 얘기해? 야, 너 시험 쳐서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효력을 지금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부인하는 자가,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간단해. 생각을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건양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정지 조건양은 현재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제 조건양은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장래 소멸하고 장래 발생할 뿐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 뭐냐,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이 사람이 합격을 했네. 합격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해. 당연히 차를 사줘야 돼.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했다. 합격했다. 다른 말로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됐다.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누가? 차를 사줄 사람이, 사달라고 할 사람이.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자,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이 어려워. 정지조건에서는 다른 것들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암기가 안 돼. 알겠죠? 정지조건의 것은 지금 현재 효력이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이니까 현재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효력을 현재 부인하는 자,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지조건이 성취됐다. 그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이 성취됐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알겠죠?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알겠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연장을 하면 뭐냐? 기한의 이익 상실로 간다.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본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OX. 추정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다. 상실 가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한테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은 누구한테 있는 걸 봐? 반대잖아요. 채권자한테 있는 것으로 보죠. 알겠죠? 기한의 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1억을 빌려주고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을한테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냥 오늘 내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을은 언제 돈을 갚기로 합의가 돼 있죠? 10월 1일. 그런데 갑자기 5월 1일 날 돈을 갚으러 가죠? 그럼 을은 뭐라고 얘기해? 나 10월 1일 날 갚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을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언제요? 원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았는데 5월 1일 날 갚아버릴 수 있죠. 대신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니까 뭘 한다?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서 5개월간의 이자를 덤으로 줘야죠. 그래서 1억에다가 플러스 500만 원, 1억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이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그러니까 기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이 을이라는 사람이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가 그런데 5월 1일이란 말이죠. 5월 1일 날 어떻게 하냐? 여기서 채무자가 담보를 만다 손상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멸시를 시켜.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의무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선고 이렇게. 그럼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파산 선고는. 그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냐? 당장 돈을 갚아야 되겠죠. 파산 선고인데 10월 1일 기다려도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걸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가 있냐?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고,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뭐예요? 정지조건은 일정한 사유. 그러면 일정한 사유가 뭐냐? 바로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 당연은 뭐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발생하죠. 당연히. 알겠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뭐한다? 도래한다. 당연히 이 말이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형성권적은 뭐예요? 형성권량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말을 해야 되죠. 기한의 이익 상실은 누구를 위한 거죠? 채권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누가요? 채권자의 뭐다? 의사행위. 법 판례는 의사행위라고 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의사행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의 의사행위, 의사표시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뭐로 간다? 형성권적. 왜 그러냐? 조건하고 기한은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다?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정지조건 뭐냐? 형성권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느 것인지 모르겠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럼 우리가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주로 이렇게 많이 해야 틀린 걸 한다고 그랬죠?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OX, X죠.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형성권적. OX, X 이렇게. 이것을 바꿔서 많이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한에서는 이 하나가 가장 중요하죠. 알겠죠?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 기한이익이고 기한이익 상실이고 이렇게 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한을요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 기한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기한에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정지 조건이란 말하고 불확정 기한이란 말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거 아주 중요해. 조건의 말하고 기한의 말을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채무의 변제기가 있어. 채무의 변제기가 있는데요. 변제기인데 여기요 새롭게 부관이 이렇게 붙어. 부관. 채무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부관이 붙은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판례를 이해하기 약간 힘들어요. 첫 번째 뭐냐? 정지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은 뭐예요? 불확실한 거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이거 정지 조건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말이냐?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가비한테 차를 사준다고 했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 합격하지 않는다?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 그걸 정지 조건이다. 알겠죠? 정지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 불확정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한이란 말이 중요해. 기한이란 말은 뭐냐? 항상 뒤가 기한은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행하여야 된다. 이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해야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뒤에가. 왜냐? 기한이라는 것은 뭐를 하니까? 확실하니까. 확실. 알겠죠? 그래서 기한이나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발생이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그건 중요하잖아. 가운데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것은 채무의 변제기가 있죠. 채무의 변제기가 있는데 나중에 부관이 붙어서 부관이. 그럼 부관이라는 게 뭘 부관이라고 그래? 조건하고 기한이죠. 조건하고 기한은 현재다 장래다. 장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장래의 사실 이 말이죠. 장래의 사실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때요? 채권의 변제가 2월 1일인데 여기다가요 새롭게 부관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래의 사실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럼 동갑불 날짜가 2월 1일인데 그러면 동갑불 날짜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연기됐다는 거예요? 장래니까. 그래서 채무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데 새롭게 부관이 붙은 경우는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유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뭐 한 것이다? 유예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한에 관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보면 조건은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그것은 뭐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소유권 유보부. 알겠죠? 그럼 소유권 유보는 뭐죠? 갑이 을한테 물건을 넘겨주면서 뭐라 하냐? 너 나중에 잔금을 다 치르면 너가 소유자가 돼. 잔금 치기 전까지 너 소유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걸 소유권. 그래서 일단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어. 언제까지? 너 잔금을 치를 때까지. 그럼 잔금 치르죠? 당연히 소유자가 돼. 정지 조건부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번 났어. 소유권 유보부는 정지 조건부 매매다. 한 번은 해제 조건부다 해서 틀리게 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해제 조건에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여러분요? 첫 관계의 종료는 무슨 요건?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해제 조건 같은 거 보면 물론 해제 조건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요 갑하고 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 갑하고 하고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이 토지다가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갑하고 하고 계약하면서 뭐냐냐?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성립하고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자. 없는 곳으로 하자 이 말이죠. 지금 계약을 했는데 없는 곳으로 하자. 그 생각 그걸 무슨 요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러면 해제 조건. 약혼 알죠? 약혼한테 약혼 애물 있죠? 약혼 애물을 수수했단 말이죠. 약혼 애물을 수수했죠? 그러면 혼인이 성립하면 잘 껴져. 불성립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해제 조건이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여러분요 해제 조건을 여러분 구별을 좀 해가지고 특히 해제 조건에서 몇 개가 있으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보면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전 불능이죠.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나오죠 시험이요. 근데 보통 두 번째 불능하고 두 번째 기성 조건을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안 쓰고 뭐라고 쓰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그러면 조건 없는 법령이란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조건 없는 법령이란 말은 유효란 말이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 조건이 103조에 위반된다. 조건이 103조에 위반돼. 그러면 무효라고 얘기하지. 조건이 103조에 위반되면 조건 없는 법률을 본다. OX, X란 말이죠. 그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기성 조건이 생략돼 있으니까 기성 플러스 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불능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불능이 생략돼 있죠. 그래도 불능이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불능이란 말을 뭐라고 쓰냐?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기성 조건은 뭐라고 하냐? 조건이 이미 뭐가 했다? 성취된 것. 이렇게 성취된 것. 그래서 우리가요 뭐가 나냐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뭐라고 나냐 이렇게 났단 말이죠.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 그런데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줄게. 시험에 합격하면 정지조건이죠. 근데 이미 합격을 했어 작년에. 그러면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 플러스 그다음에 먼저 정지조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능은 이미 성취, 기성은 이미 성취, 불능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어디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불능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한번 봤으면 우리 이제 조건하고 계약에서 보면 147, 148, 149, 147, 148, 149, 152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150조를 먼저 봐. 먼저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요. 신의 측에 반해서 여기 조건을 뭐한 경우? 조건을 성취한 경우. 그 다음에 조건 성취를 뭐한 경우? 방해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 이제 150조 보면 뭐라 나오죠? 먼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봐봐. 이러면 항상 상대방은 반대로 가. 반대로. 상대방은 이렇게. 상대방은 이렇게요. 반대로 가. 이런 성취죠? 성취가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방해니까 반대로 성취니까 반대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런 말하면 안 돼. 당연히 성취된다. 당연히 뭐죠? 성취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 주장해야 돼. 주장. 알겠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에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말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어 처분 상속 보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처분이란 말은 양도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왜 끊어서 보느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한꺼번에 해도 되고 처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시험에 틀린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경우는 상속받을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니까 처분할 수 없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면 맞는 말처럼 벌 틀린단 말이죠. 알겠죠? 기한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 조건이 성취하지 않았다, 미정이다, 기한이 아직 도래하기 전이다. 그래도 기한부 법률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상대방이 침해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돼? 손해를 뭘 해야 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으니까 당사자는 합의가 있을 때만 소급한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조건하고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특히 법정 조건은요, 의외로 법조문이 잘 나와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봅니다. 조건과 기한은 각각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우리가 항상 만약에 조건만 묻는 경우는 있지만 기한만 묻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시험에 보통 보면 부관 또는 조건과 기한 또는 그냥 조건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조건과 기한이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